오늘은 쿠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지금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뉴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쿠팡이라는 기업이 미국에 직상장한 기업이지요. 근데 지금 2025년 12월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 이거를 뭐 굳이 국적을 강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한국 기업인 것은 뭐 모두가 아는 사실. 그러나 실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친다면 쿠팡은 참 희한한 것이 한국 기업입니다. 물론 CEO가 이제 미국 사람이죠.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리고 미국 증시에 직상장된, 한국 증시에는 상장되지 않은 걸로 보면은 굉장히 그 자본이나 이런 부분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쿠팡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쿠팡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지 무슨 경찰 수사 결과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를 노출한 사람도 쿠팡에서 이렇게 특정을 했죠. 현재는 쿠팡을 그만둔 전직 중국인 직원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신 있으면 뭐 이름까지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뭐 이름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쿠팡의 발표를 보고 좀이 아니라 크게 좀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 직원이 쿠팡에다가 협박 메일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가능하겠죠. 나 니네 개인정보 훔쳤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려고 개인정보 탈취도 하고 뭐 이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진짜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 게, 니네 개인정보 탈취했다?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만 않으면 내가 언론기관에 뿌릴 거다. 그러니까 폭로할 거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범인입니까? 이게 무슨 공익신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쿠팡의 발표를 보면은 어떤 특정 직원을 찍어서 네가 혼자 독박을 써라 이런 식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싶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친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금전적인 요구라든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발표 스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찰 수사 결과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뒷구녕으로는 굉장히 큰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러면은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쿠팡의 사업 구조 그리고 쿠팡의 그 조직 구성을 자연스럽게 검색하게 되는데, 여기서 쿠팡이란 조직이 얼마나 엉망인가,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개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쿠팡 CEO 김범석이란 인물은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면은 뭐 국회에 끌려다녀, 뭐 언론에 끌려다녀, 뭐 등등등등 많이 복잡하겠죠. 들어올 이유가 없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 국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뭐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독박을 써야 되나요? 이것도 뭐 그 사람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거에 동의할 소비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유력한 용의자라고 언론에 의해 언급되는 중국인,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 한 명한테만 혐의를 물을 겁니까? 아니죠. 모든 조직에는 실무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 한 사람, 나머지는 다 몰랐는데 그 한 사람 혼자 이렇게는 사건이 해결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쿠팡에 있는 그 조직원 중에 누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었을 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는 뭐 소비자들이 뭐 저기 과거 그 다른 뭐 판결을 인용해서 뭐 1인당 뭐 10만 원을 청구한다 어쩐다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까지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론, 쿠팡은 믿을 수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게 전혀 되지 않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라면 이런 일이 터지면 뭐 모든 뭐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진이 뭐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뭐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잽싸게 대응을 했겠죠. 근데 지금 쿠팡 하는 짓을 보십시오. 거의 그냥 손 놓고 앉아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CEO라는 사람은 저 지금 미국에서 가서 앉아있고 국내 사업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뭐 일각에서 무슨 뭐 인도나 중국 사람이 뭐 그 쿠팡에서 많이 일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CEO가 미국 사람인데 해외 직원 쓰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직상장 할 때부터 별로 좋을 게 없다. 왜냐하면 실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봤을 때 이익이 뭐 아주 소액이지만 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계속 기업의 가치가 있을 만한 수준의 이익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상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고 단 한 차례도 이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급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투자할 일도 없는 것이죠. 자, 12월 1일 첫째 날 미국 증시가 열렸고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가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덜 빠진 겁니다. 이거. 그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랬는데 물론 오비 일학인지 모르지만은 주가가 반대로 크게 올라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쿠팡의 경쟁사인가에 대해서는 그 알리바바의 사업 부문을 본다면 이거를 뭐 경쟁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그 쇼핑몰 이용하는 그 빈도로 본다면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런 그 알리바바와 핀두어두어가 운영하는 이 중국 쇼핑몰이 지금 전체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그야말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싸구려 물건이다, 뭐 물건이 되게 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름 아닌 제가 여기 그 쇼핑몰을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전혀 불편함이 없고 국내 일반 다른 그 인터넷 쇼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개인정보 아직까지 그런 큰 사고는 나지 않았고 뭐 그런 그 일반 국내 언론에서의 우려가 실제 이용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이 저 개인의 체감이다. 자, 결국은 뭐 꼭 알리익스프레스 뭐 테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진출입이 굉장히 진출입의 빈도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 부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쿠팡처럼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런 상황이라면 쿠팡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과거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원래도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더 기대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쿠팡 없이도 여러 가지의 인터넷 쇼핑 업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왜 좀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알리바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